이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진짜 잊을만 하면 자꾸 이런 사건들이 생깁니다.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에요. 네, 경남 김해입니다. 지난 크리스마스에 무려 9명에게 17시간 동안 맞았습니다. 한 명이. 여중생 한 명입니다. 그리고 가혹행위도 많이 당했는데요. 가해자가 9명이었는데 5명은 20대 초반의 남성, 4명은 10대 여자였습니다. 크리스마스 전날부터 김해 원룸에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는데요. 이 학생을 골라서 때리기로 결정을 합니다.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었다는 건데요. 둔기로 때렸을 뿐만 아니라 담뱃불로 얼굴을 상하게 하고 아휴. 소주와 식초, 식용유, 오물까지 먹였습니다.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. 옷을 벗기고 추행도 했습니다. 세상에, 승희 의원님, 여중생 한 명을 폭행하는데 20대 남성들이 저기 가담했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게? 이 사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지금 방금 백 기자님이 말씀을 잘 주셨다시피 이 여중생이 술을 먹다가 약간 거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. 약간 거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거친 이야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고 9명이 1명에게 지금 폭행을 했던 사건입니다. 양 기자가 말씀 주셨다시피 여기에 있는 여중생에게 20대 남성 5명들, 20대가 포함되어 있는 남성 5명들이 하나의 자취방에 같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게 보이는데 하여간 이 부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언제나 우리가 사건을 볼 때 이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부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받는 게 분명히 맞지만 지금 왜 이 청소년들이 이런 장소에서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진짜 국가와 사회와 좀 우리 주변이 다 좀 돌아봤으면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. 이런 사건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기사마다 보인다면 분명히 우리 국가와 사회가 과연 어떻게 좀 이런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좀 취해야 되지 않느냐. 그래서 이 사건 보면서 저도 좀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좀 형사정책을 잘 한번 꾸려보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. 예. 자, 네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정당방위 시나리오입니다. 자, 양 변호사님, 저렇게 집단 폭행을 해놓고 이게 정당방위였다라고 또 이 알리바이를 꾸미려고 했었다고요? 참 정말 가지가지 했네요, 진짜.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으러 하면서 피해를 본 학생에게 흉기를 들고 자, 우리를 위협하는 모습을 취해라. 그리고 그걸 찍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마치 자신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폭행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남기려는 시도로 보이는데요. 제가 왜 시도로 그러냐면 저걸 수사기관에서 보고 누가 어떻게 저걸 그겁니다. 정당방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그리고 좀 배우려면 제대로 사건 반장부 제대로 배워서 그런 걸로는 정당방위 인정 안 된다는 것까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. 이 말도 안 되는 시도랍니까? 그러니까 말이죠. 승희 의원님 좀 짧게요. 그러니까 정말 요즘 아이들이 무슨 범죄 영화 뭐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어설프게 흉내를 내요. 진짜 그래요. 뭐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건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사건은 어떤 법정형이 있어요. 뭐 5년에서 30년 이렇게 있으면 이 행동 자체가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올라가면 5년이 아니라 30년 쪽으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. 이렇게 정당방위 상황을 연출했다는 것은 분명히 법원에서도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방향으로 사건을 평가할 것이다. 그래서 이들에게 더 높은 형량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정당방위로 이 연출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 이 가해자들 해당 영상 정말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용을 했을까요? 이 관련해서 경찰 관계자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. 그 피해자한테 흉기를 쥐어주고 야 우리 협박하는 척해 막 그러면서 그거를 딱 보여주던가요? 네. 그런 거 아닙니다.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거. 실내에서 있으니까 가해자들이 입을 맞춘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? 신속하게 그 관련 그 피해자들 핸드폰도 저희가 압수해가지고 디지털 포렌식도 했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겁니다. 자, 경남 진주에서도 또 비슷한 폭행 사건이 있었죠? 네, 이번엔 16살 여중생인데요. 또래 여학생들 6명입니다. 모텔에 감금을 하고 폭행을 했습니다. 6명이 이 여학생의 옷을 벗기고 4시간 넘게 때리기도 했습니다. 피해 학생의 진술을 보면요. 담뱃불로 옷을 지지고 또 라이터의 쇠 부분을 주면서 자해하라고 요구를 하고 눈앞에서 자해하라면서 침도 뱉었습니다. 이렇게 때린 이유가요. 다른 남성들과의 조건 만남, 그러니까 성매매죠. 성매매를 강요하면서입니다.
양 변호사님, 그 진짜 뭐 저도 학창 시절을 지내봤지만 보통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뭐 집단으로 뭐 어떻게 막 린치를 가하고 이런 일들은 있었거든요. 자, 그런데 그 시절과 지금의 차이가 뭐 제 생각에서 뭐 하나를 꼽자면은 동영상을 찍는 거. 그때는 핸드폰이니 뭐니 그런 게 없었으니까. 그리고요, 어떤 뭐 나쁜 행동도 그렇게 가속화된다고 해야 될까요? 아니면 더 그 상황에 어떤 장치가 있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범죄에 함께했을 때 꼭 이 형법전의 특수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더해지게 되면 죄의식 자체가 옅어져요. n분의 1로 쪼개지는 거죠. 죄의식 자체가 옅어지고 그걸 또 더 키우기 위한 장치가 영상통화라는 장치까지 주어진 겁니다. 그러니까 저 자리에 있는 6명으로도 부족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이게 가해행위라는 자체가 옅어져 버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진짜 이 과학기술의 부작용이 이런 데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, 진짜. 그러니까 딱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렇게 생중계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막 또 거기다 뭐 어떻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또 막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변호사님이 정말 탁월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장난 문화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. 폭행이 아니라 아이들끼리 또래 한 아이를 흔히 말해서 굉장히 괴롭히는 게 그들에게는 장난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지는데 과연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목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섬뜩한 일입니다. 사실 제가 형사정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과자로 만들거나 많은 학생들을 보호처분으로 가게 하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한 점이지만 특히 성적 관계되는 이런 폭행과 관계되는 영역에서는 그걸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거를 시청하는 사람도 같이 어느 정도 가벌성 영역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. 분명히 저 생중계를 했던 학생들 같이 밑에 댓글을 남기면서 이 폭행의 최소한 방조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입법을 촘촘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소장님, 전 소장님한테 그거 여쭙고 싶은데 방금 우리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범행에 참여하는 숫자가 많아질수록 아이들의 어떤 뭐 이 범행에 대한 죄의식 같은 게 정말 조금씩 이렇게 쪼개지는 건가? 그거는 뭐 이제 10대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사실 이제 그 중학교 때에 중고등학교 때 더 사람들이 아이들이 뭉쳐 다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용기가 몇 배로 커지잖아요. 그것은 곧 내가 감당할 심리적인 부담이 적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나 혼자 이런 범죄를 저지를 용기는 없지만 그렇죠. 또 내가 그 나이 때는 유난히 또래 관계가 중요해서 또래가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시대니까 마치 형제처럼 동료처럼 얘네와 함께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 팽창된 마음, 과대팽창된 마음이 있죠. 예. 하지만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.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결국 처벌이 약해서다라고 말이죠. 알겠습니다.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